저번 시간에 우리가 7단원 1차, 2차 방정식이라는 거에 들어와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냥 주의사항만 전달을 했죠. 이미 배웠던 내용 이거 얘를 풀어라 라고 하면은 A가 0인 상황과 아닌 상황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요. 그쵸? 0이 아닐 때는 1차 방정식, 0일 때는 이제 B값에 따라 이제 해가 달라졌죠. 그런 간단한 1차 방정식 위주로 살펴봤는데 어차피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거 건들 건 더 이상 없을 것 같긴 해요. 대신에 고교 들어와서 배우는 종류 중에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좀 건질만한 내용이라서 111페이지에 있는 7-2번 요것을 좀 잘 공부해 두면 되겠죠. 1번을 보시면은 절대값 x 빼기 1의 값이 2x 더하기 4랑 같다라는 하나의 등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x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0을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1과 4가 같진 않기 때문에 모두 만족하는 건 아니겠구나, 하나의 방정식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쵸? 절대값 안에 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양수면은 절대값 기호를 그냥 없앤다, 음수면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없애야 한다, 이런 거 해본 적 있었죠. 지금은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x 빼기 1이 있기 때문에 그 x 빼기 1의 범위가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x가 1 이상이냐 1 미만이냐로 나눠서 풀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쵸? x가 1 이상이면은 일단 절대값 아니 양수란 뜻이므로 절대값 기호 자체가 그냥 x 빼기 1 그냥 사라지면서 좌변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우변은 보다시피 그냥 2x 더하기 4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1차 방정식을 풀면요, x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이 나온 값은 처음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 방정식 자체가 얘를 가정하고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쵸? 처음 방정식 자체가 x가 1 이상일 때에만 생각해보자 라고 가정하고선 이렇게 고쳐서 푼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답 역시 이 범위에 있는 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1 이상은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답은 실제로는 답으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뭐 더 쉽게 본다면은 마이너스 5를 처음 식에 대입하면 식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나온 답을 무엇과 확인하자? 이 앞에 전제, 먼저 했던 조건과 비교해서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조건값과 맞지 않으면 답에서 이제 빼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 아닌 이제 음수인 경우죠. x 빼기 1이 음수면 절대값 아닌 음수가 돼요. 그쵸? 그렇다면은 좌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2x 더하기 4가 돼요. 다시 한번 처음 방정식을 x가 1 미만에 있는 것만 우리가 체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처음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해는 반드시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돼요. 처음 방정식에서 얘를 가정하고 만든 방정식을 풀 거기 때문에 이 해는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3x가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분명히 1 미만이 되니까 얘는 답으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능성을 모두 조사하여 그 가능성에 맞는 답을 하나씩 찾되 그 해가 반드시 앞서 내가 가정했던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만족하는 수만 답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 실제로 마이너스 5를 처음 식에 넣으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을 처음 식에 넣으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답은 항상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절대값이 한 개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되는데요. 2번처럼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범위를 좀 더 나눠야 됩니다. x 더하기 2의 절대값 더하기 x 빼기 3의 절대값, 이 값이 7 나온다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푸시오. 두 개짜리는 이렇게 하는데요. 얘가 양수야, 0이야, 음수야를 가름짓는 x값은 아마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보다 큰 값이면은 얘는 양수,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값이면은 0,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면은 이 전체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요 값이 0 나오는 값이 x값 3이죠? 3을 기준으로 3보다 큰 값이면은 양수, 3보다 작으면 음수, 3이면 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이 두 숫자를 기준으로 얘보다 크면 양수, 얘보다 작으면 음수, 이렇게 이제 갈린단 말이에요.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수직선이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2와 3이 있다고 쳤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면은 얘가 양수,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쵸? 비슷한 방식으로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얘가 양수, 3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누구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게 바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x가 이래서 여기 있으면은, 다시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절대값이, 이게 두 번째 절대값이죠. x가 만약에 3보다 큰 숫자면은 1번 범위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거고 2번 범위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양수가 될 거예요. 이해 가요? x가 3 이상의 수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x가 요 둘 사이에 있으면요, 1번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거지만 2번 기준으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가 되겠죠. x가 만약에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1번 기준으로도 왼쪽에 있고 2번으로도 왼쪽에 있는 거니까 둘 다 음수 나올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x가 어디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아니면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x의 가능성을 크게 총 세 가지로 봅니다.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느냐, 이 둘 사이에 있느냐, 그거보다 왼쪽에 있느냐.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절대값이 한 개밖에 없는 이런 등식일 때는요,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모양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x값을 총 세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3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x가 있다면, 이해 가요? 1번식에서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 양수 나올 거예요. 그쵸? 2번식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범위니까 양수 나올 거라고요. 둘 다 양수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그냥 양수 기호랑 같은 거라서 안의 값이 앞에 것도 그냥 x 더하기 2가 되겠고 뒤에 것도 그냥 x 빼기 3이 되겠죠. 그쵸? 두 개를 덧셈한 게 7이다라는 처음 방정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x는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질 거예요. 만약에 3 이상인 쪽에 x가 있었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분명히. 그쵸? 이거 풀어보면은 이제 2x가 8이지? 아닌데 2x가 8이지? 맞냐? 2x가 8이니까 x는 4 나오네, 그치? 이렇게 나온 답이 항상 아까 얘기했죠? 나온 답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나온 숫자가 3 이상인가요? 맞아요 하면은 그때 이걸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요? 두 번째, 만약에 x가 요 둘 사이에 있을 수도 있죠. x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 이상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등호를 넣을 때는요, 등호는 보통 이렇게 넣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등호 쓰고 싶어 하면요, 여기 등호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3보다 크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를 분류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가 있어. 이 수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은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시 한번. 겹치거나 좀 어려운 말로 누락 없이 수를 분류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A가 0 이상이거나 0이거나 0이거나 이러면 어때요? 0 같은 경우는 여기 3개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만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겹치지 않게 말이죠. 그렇다고 등호 빼고 여기 이거 없고 여기 등호 빼버리면 0이 어디 가겠어? 그치?
A는 양수이거나 A는 음수다 잃어버리면 또 0이 들어갈 곳이 없어지죠. 그렇죠? 빠지는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는 항상 겹치거나 누락 없이 이거 수를 분류해야 되는데 가장 흔하게 분류하는 방식, 그 절대값 우리 정리했었잖아 한번. 그치? 이거 정리할 때 원래는 x가 양수일 때, x가 0일 때,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분류해도 돼요. 그쵸? 양수면 x, 0이면 0이고 음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분류되는데 편의상 보편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거를 0 등호를 이쪽에 보통 이렇게 합쳐서 써요. 보통은. 근데 사실은 이 등호를 여기에서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값은 같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해줘야지 등호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러면 안 돼요. 0이 두 번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요? 또 등호를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고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등호도 하나 쳐줘야죠. 이렇게 0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니?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겹치거나 누락되는 거 없이 빠지거나 중복되는 거 없이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보다 클 거야 라고 하면은 3은 또 쓸 데가 없잖아. 3은 여기다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 등호를 뺄 거면 여기 등호를 넣고요. 이렇게 3 포함해서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첫 번째 케이스로 본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3 전까지를 본 거죠. 이렇게 이 전까지 이렇게 해야 겹치는 게 없지 않겠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들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수를 상상하더라도 이 깜장색, 파랑색, 빨간색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쵸? 어떤 수를, 복소수는 안 돼. 복소수는 여기 못 쓰는 거니까. 허수는 안 돼. 실수 어떤 수를 쓰더라도 깜장색이 있거나 파랑색이 있거나 빨간색이 있어야 되겠죠. 중복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를 분류해서 쓸 거란 얘기예요. 등호는 편의상 이렇게 x가 크다라는 쪽에다 등호를 붙입니다. 보통 편의상.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쪽에 붙여도. x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가 지금 어디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파란색 부분에 존재한다고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렇다면 1번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니까 양수예요. 이거 양수 아닐까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니까 양수죠? 반대로 x가 3보다는 작은 수니까 분명히 이건 음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쪽은 양수 나오고 한쪽은 음수 나와요. 양수 나왔으니까 x 더하기는 x 더하기 그대로 쓸 것이고 음수 나왔으니까 저는 어떻게 써야 돼요? 부호를 반대로 써야겠죠? 이렇게. 그쵸? 는 7이다. 자, 처음 방정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거 보고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x 빼기 x니까 0이에요 쓰지 않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요 0 곱하기 x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개수가 0으로 모아서 이렇게 0 곱하기 쓸 겁니다. x 빼기 x를 더하기 5에서 7 나왔으니까 는 2네요. 그쵸?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배웠어요. 이 등식은 만족하는 값이 없죠. 그쵸? 이거 만족할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x가 있으면 저 식은 분명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는 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해가죠? 해 없음.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이제 빨간색에 x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은 1번 기준으로도 이게 1번이야, 이게 2번이고 1번 기준으로도 왼쪽에는 수니까 음수고 2번 기준으로도 왼쪽에는 수니까 음수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둘 다 바뀌죠. 그쵸? 앞에 있는 절대값도 마이너스 x 빼기 1로 바뀌고 두 번째에 있는 절대값도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바뀌어요. 이해가요? 는 7. 자, 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가정하에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지금 이걸 풀 거예요. 마이너스 2x가 1이니까 6 나오네. 그치? x가 마이너스 3 나오고 이 나온 값은 어떻다? 이 범위 안에 있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로 잡기 때문에 준식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은 첫 번째 범위에서는 4가 있고 두 번째 범위에서는 만족시키는 값이 없고 세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3이 있으므로 저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은 4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또 절대값 2개짜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거 말고도 다른 풀이도 막 소개시켜 줄 텐데 아유 바빠요. 그쵸?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2개짜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쵸? 2개짜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알겠죠? 2개짜리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3개짜리, 4개짜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또 이것도 마찬가지 특수한 모양인데요. x 빼기 1의 절대값이랑 3 빼기 x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걸 풀래요. 양쪽의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는 형태는 지금처럼 두 개가 있는 꼴이니까 나눠서 풀어야지라고 보통 안 풀어요. 다시 한번. 약간 좀 공식이라면 공식 같은 건데 이렇게 풀어요 보통. 절대값 x가 3이에요를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요 보통. 절대값이 3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원점에서 3만큼 거리 떨어진 곳에 점이 있습니다. 좌표가 얼마일까요?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3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쪽에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푼다는 거죠. 간단하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야를 풀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은 없다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얘는 없다고, 얘는 두 개가 있어요. 이해가요?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거는 해가 없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절대값 x가 a예요를 어떻게 풀어요? 하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쓸 거긴 한데요, 단 이때 a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이해가요? 네, 이때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쓸 거예요. 답을. 뭔 말인지 이해가죠? 물론 0 등호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등호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양수라고 나와야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0 같은 경우는 답이 또 한 개예요. 참고로 음수일 때는 답이 없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 한 개짜리를 이제 간단하게 풀 때는 이렇게 풀고요. 그럼 두 개짜리 어떻게 푸느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절대값 3이랑 같다면 x가 얼마게 하면은 뭐겠어요? 당연히 뿔마 3이죠. 그쵸? 이것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랑 같으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때도 답은 뿔마 1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뿔마 1이에요. 그쵸? 어쨌든 그쵸? 어차피 절대값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1이잖아 결국은. 그치?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같아요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 이렇게 풀 거예요. 간단하게. 이때는 양수 음수 상관없어요. 둘 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요? 절대값 한 개짜리는 얼마라는 꼴은 이렇게 풀 거고요. 간단하게. 두 개가 각각 하나씩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양변에 하나씩 나온 거죠. 그냥 이렇게 풀 거예요. 이게 하나로 묶여 있을 때는 나눠서 풀어야 돼요. 지금과 같이 세 개로. 이거 개 중요해요. 정말 개 중요해요. 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푼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x 빼기 1이 3 빼기 x랑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x 빼기 1이 마이너스의 3 빼기 x랑 같다. 이렇게 두 개로 풀겠다는 거예요. 각각. 이해 가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는 그냥 같다, 하나는 부호가 반대로 같다. 이런 식으로. 위에 거 풀면은 2x가 4니까 x2 나오죠. 그쵸? 근데 아래 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x 빼기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x. 이항하면은, 이항하고 나서 이른다고. 선생님, 0은 마이너스 이상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항하고 나면. 그쵸? 그게 아니라고. 정확히 쓰면 이게 뭐라고 쓰는 거라고? 0이 아니라 뭐라고 쓴다? 이걸 0 곱하기 x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항하면 이렇게, 우변은 마이너스 1. 이거 성립하는 x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해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그냥 요거만 나온다는 거죠. 2. 주어진 병렬시간의 주변값은 x는 2다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한 개짜리와 두 개짜리,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플러스 모양, 마이너스 모양 붙어 있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는 거지. 이거 빼버리면 그냥 완전히 중딩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이해 가죠? 7-3번은 그냥 중딩 문제예요. 이거는 여기 문제 중에 상당수가 그냥 중딩 거예요. 고교 과정이 아니야. 그냥 다시 복습하는 차원이라니까. 이를 중1 때, 중3 때, 아직 중3 아니지만 어쨌든 중3 과정에서 1차원씩 배우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니들 고차 방정식 풀 때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7-3번 이거 재밌는 문제잖아. 시계산 문제. 이런 거 알지 니들. 분침과 시침이 겹친다 이런 거 알지. 풀어본 적 있지. 시계산. 시계산이라고 부르는 문제.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했어요. 평균 속력이 88km/h인 이 자동차가 28km를 달리는 순간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쳤대요. 과연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시간은 언제고, 그럼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시간은 언제인지를 구하시오란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아홉 시와 10시 사이에 시침과, 그러니까 이 참 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치? 가능성이 두 개가 있잖아. 9시와 10시 사이에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서, 그치? 서울 출발. 그래서 28km를 총 간 거야. 이렇게 28km를. 근데 요 시점에 봤더니 시침과 분침이 일치했다. 위치가 똑같았대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가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사실 여기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지 않나? 만약에 9시 59분도 되는 거잖아. 출발하는 시간이. 안 그래? 아니 9시와 10시 사이에 그 서울요금소 출발했다며. 그게 9시 뭐 한 2분쯤 출발할 수도 있는 거지만 9시 59분쯤 출발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 거는 이게 꼭 9시와 10시 사이겠어? 10시와 11시 사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 가냐 안 가? 아이씨, 나 누구랑 얘기하냐?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생각 잘 해보세요. 문제에서는 9시 10시 사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9시 59분쯤 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28km 생각해봐 얘들아. 평균 속력이 88km래. 28km 달렸어. 시간이 얼마큼 흐른 거야? 시간 다 알죠? 모르면 간첩이지, 그치? 이거 다 알죠? 시간 어떻게 구해요? 속력 88분에 거리 28이잖아, 그치? 단위는 아워야. 지금 내가 아워로 맞춰놨으니까 지금, 그치? 이게 얼마냐? 4로 하면은 11과 7이냐? 맞지? 이게 몇 분이냐 대충? 이게 아워잖아. 시간 60으로 곱하면 얼마야? 대충 얼마쯤 나오냐? 아이씨, 30 몇 분 나오나봐. 그치? 미안해요. 11분의 6채 420분이잖아. 그치? 이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나눠봐. 나 못해. 안 할 거야. 나누기. 니들이 해. 420 나누기 11. 420 나누기 11. 38.18 그런 거 아니에요? 38.18 나온대 이렇게 미닛이. 그러니까 한 38분은 지난 상태인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한 38분쯤 지났다고. 그래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했어. 그게 과연 9시와 10시 사이일까? 10시와 11시 사이일까? 10시와 11시 사이면 어떨 것 같냐? 10시 정각 시침 아이씨 9 10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시침? 그치? 10시 정각이 이렇게 이해 가는가? 니들 시계 볼 줄 몰라? 디지털 시계밖에 안 써? 이게 10시지 그치? 그럼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려면은 요 사이까지 시침이 적당히 이동했을 거고 분침도 돌아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50분은 지났겠네. 10시를 기준으로 50분 넘은 거 아니야 이게? 이게 가한가? 대답 안 해? 이해가지? 근데 생각해봐 지금 38분밖에 안 지났어. 출발한 지 21분은 7 아니에요? 그래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면. 4로 그래 대답을 해야지 그치? 착해라. 몇 분이야 이게? 이씨 210분이니까 19분이네 그치?
이해 갔어 안 갔어? 생각해봐 얘들아. 시침과의 분침이 일치했어요라는 이 상황이 10시 됐냐고요 타이밍이.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출발한 지 50분 이상 지나가야 시침과 일침이 일치하는데 나는 가는 데까지 19분밖에 안 걸렸어요. 약 대략. 그쵸? 그러니까 이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 거는 10시 11시 사이에요. 9시 10시 사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슨 사이라는 거 이게? 9시와 10시 사이일 거라는 얘기야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생각 안 그래? 이게 출발한 게 10시 다 돼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쭉 달려가지고 시침과 분침이 일치했어라는 얘기는 그럼 10시 몇 분에 일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이. 그치?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이거지. 왜냐면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 50분 넘게 걸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계산해보면 봐요. 그렇게 안 나와. 50분까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9시 10시 사이겠구나 하는 거 일단 캐치를 해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해 가지?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9시 10시 사이인 거 이제 알았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제. 9시에 10시 사이인 거 알았으니까 9시 10시 사이에 언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9야. 이게 10이고 9시면은 이제 이렇게 있었을 거냐 이렇게 이해가? 니들 시계 볼 줄 알지? 우리 아들도 볼 줄 알아 임마. 알지? 자 그럼 9시와 10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했다는 얘기는 시침이 어쨌든 9와 10 사이 어디가 이렇게 갔겠죠 얼마큼. 그쵸? 시침이와 그 분침은 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때의 시각을 뭐라고 놓자? 9시 x분을 놓자.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중1 때 배웠지? 이때의 시간을 9시 x분을 놓자. 이 1분 동안 시침과 분침이 회전하는 그 각을 알 거 모르나요 혹시? 알 것 같은데요. 시침은 몇 도씩 돌죠? 1분에? 다시 할게요. 1시간 동안 시침이 요 누구 하나씩 움직이죠? 시침이. 시를 가르치는 바늘말이에요. 1시간 동안 이거 한 칸 가는데 이게 30도죠? 그쵸? 그러니까 60분 동안 30도 돌아가는 거니까 1분에 몇 도? 0.5도씩 돌아가요. 이거 이해가죠? 분침은요, 이 긴 바늘은요, 1시간 동안 한 바퀴 돌잖아요. 360도. 그러니까 1분에 몇 도씩 도는 거예요? 1분에 6도씩 돌죠?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알았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배웠잖아. 따라서, 이게 만약에 X분이라면요, 원래 빨갱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9시 정각에? 이렇게 돌아간 각이 6X란 얘기잖아요. 1도에 1분에 6도씩 X분만큼 흘렀다라고 친다면은 곱하기 X 해가지고 6X만큼 온 거 아니에요? 그치? 저 빨간색 각이 6X인 거 이해 갔어요? 9시 정각에 분명히 파란색은 여기 있었거든요? 파란색 짧은 반, 시계반, 그 시침반을 얘가 X분 동안 요만큼 간 거 아니에요? 시침은? 그쵸? 이 각이 몇 도라는 거야? 이 각이 0.5X란 얘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시계 어떻게 나오겠어? 6x 저 큰 각에서 0.5x 작은 것만큼 빼면은 몇 도가 나온다? 9시까지의 벌어졌던 각인 270도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도 있을까?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너무 간만이니까 까먹었지?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응? 9시에 딱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깜장식선으로 9시부터 X분이 흘렀다라는 가정하에 그치? 1분당 이렇게 돌아갈 텐데 바늘은 각각 그러면 X분까지는 총 6X만큼 돌고 0.5X만큼 돌아서 둘이 일치했어. 그럼 여기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은 남은 벌어진 각 이게 몇 도냐고 270도지 그치? 이거 이해 가지시 이게 얼마냐? 5.5X는 270이네 와 귀찮아. X가 얼마예요? 5.5분의 270. 아, 짜증나. 55분의 2700. 5로 약분하면 11분의 얼마죠? 5, 25. 5, 4, 이거 맞나? 11분의 540분.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 이때는요, 9시 11분에 540분. 이게 대충 얼마냐? 계산기. 나는 계산기 쓸 거야. 나는 계산 안 할 거야. 540 나누기 11을
약 49분. 그러니까 9시 약 49분쯤 해서 여기 도착했다 이거예요. 28km 되는 지점. 서울에서 28km면 어디야? 수원쯤 되나? 아닌데. 수원? 오산? 오산 아닌 것 같아. 수원쯤 되지 않을까? 용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역추적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일단 언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나요는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1번 답. 9시 11분에 540분이요. 대략적으로 9시 49분이요. 이고요. 역으로 추적할 수 있겠죠. 이동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만큼 빼면은 출발 시간 알 수 있겠네. 그치? 88분의 28이 얼마라고 아까? 시간, 이동 시간. 4로 합분하면 22분의 7이라고, 그치? 이만큼 시간이 걸려서 온 거죠. 아, 이거는 시간이지. 60을 곱하면 분이야, 그치? 얼마냐? 2로 하면 11, 30이니까 11분에 210분이네, 그치? 이 시간이 걸려서 저 수원에 도착한 거니까 출발 시간은 몇 시 하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출발 시간은 9시 몇 분이야? 11분에 330분? 맞냐? 인데 약분이 가능하네. 그치? 이거는 9시에 30분 9시 반에 서울 출발하여 이렇게 벌어졌나봐요. 일들이. 이해가죠? 이게 솔직히 이게 고1 문제예요? 뭐 중1 치고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1 문제죠? 안 그래? 시계산이라고 하는 시계산이라고 부르는 문제고, 뭐 좀 더 연습하고 싶으면 시계산 찾아서 연습하면 되겠죠. 나는 이 시계산은 기억나는 게 아직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딱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거 뭐 9시 몇 분은 몇 도일까요? 이런 것만 풀다가 갑자기 이런 걸 풀으래. 너무 신기하잖아. 저 어떻게 풀어? 너무 신기해서 집에 와가지고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백과사전. 니들 그런 거 없지?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시계산 검색 찾아가지고 예제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고교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냥 복습하는 거 차원인 거죠. 113페이지 보면은 2차 방정식의 해법. 이것도 배웠죠? 2차 방정식이 좀 한창 여러분 배우지 않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NA반하고 N1반하고 좀 진도가 좀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N1반은 지금 2차 방정식 전까지 했어요? 그랬어요? 진도 맞아요? 2차 방정식 전까지 했어? 원은 끝냈고요. NA반은 지금 2차 함수 들어갈 차례죠. 원주각은 이제 들어갈 거고, 그치?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2차 방정식 예전에 한번 배웠으니까 대충 알겠네. 어떻게 푸는지는 대충 알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푼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일 텐데, 이것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것까지 써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래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해보죠. 그쵸?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게 참 답이 빨리 나오잖아. 그치? 인수분해해서 예를 들어서 뭐 ax 더하기 b와 뭐 cx 더하기 d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바로 그냥 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b던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 c분의 d야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게 빠르고 쉽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풀죠? 보통 두 가지 방법을 풀거든요. 제곱근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겠지만 근해 공식이 되게 빠르긴 해요. 답이 딱 나오는 데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그치? 그래서 근해 공식 보통 쓰죠. 근해 공식도 그거 알아요? 일반적인 근해 공식인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도 있지만 그 짝수 공식이라는 게 또 하나 또 있지 않아요? 뭐가 짝수일 때? 요 1창의 개수, 그치? 얘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ax제곱 더하기 2bx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치?
얘랑 쟤랑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작게 하나 긋죠? 이걸 B 프라임 이렇게 부르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꼴. 이때는 또 근음무식 다르게 외우잖아요. 2a분의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제곱에 4ac가 아니라 그냥 ac 이런 식으로. 이것도 외우고 있나요?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확실히.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쪽으로도 풀거거든, 선생님들께서. 아직 안 외웠다면은 이제 이번 기회에 외우셔도 되고요. 우공비 하면서 외워도 됩니다. 어쨌든 외우시고, 어쨌든 이거는 외워놨겠지. 이거 모르면 못 푸니까, 그치? 이거. 그리고 인수분해로 쉽게 풀 수 있다. 보통은 이 인수분해를 시도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근해모식에 대입하죠. 제곱근 방법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은 0. 이런 거 푸시하면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모식 쓰지.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얼마 더하면 완전 제곱식 되니? 4잖아, 그치? 그 양변에 4를 더해서 1을 인양시키고 5잖아,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5니까 제곱해서 5 나왔으니까 x 더하기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따라서 x는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는 방식이죠. 제곱근을 푼다는 방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5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게 제곱근이잖아, 개념이. 그치? 그래서 제곱해서 얼마 되는 수 찾는 거. 이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이제 근해모식이니까 이제 보통 외워서 보통 많이 풀죠. 그럼 끝이에요.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치? 할 거 없음. 개념 설명 다 했음. 자, 그러면 이제 117페이지부터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어째 시간상 다 못 풀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걸 다 풀어야 7단원 숙제를 또 내주는데, 뭐 오늘 못하면 뭐. 결석생이 한 명 있으므로. 숙제 검사는 다음 시간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알겠죠? 7-4번 117페이지 7-4번 x제곱 더하기 2의 a 빼기 b의 x 빼기 4ab는 0을 푸시오. 아유, 뭐 문자가 많아서 그렇지. 어쨌든 2차 방정식이네. 그러면 무엇을 시도해본다고? 인수분해를 시도해본다고 했어. 개수가 여기 1인 거 보니까 이쪽은 1, 1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여기 이런 게 있네? 여기 보니까 2a, 2b가 나오잖아. 이거 2a, 2b로 이렇게 쪼개는 건가 봐. 곱해서 마이너스 4ab인 거 보니까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2a가 플러스고 2b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부호는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치? 이해가죠? 그럼 인수분해가 하나는 x 더하기 2a라는 뜻이고 하나는 x 빼기 2b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곱해서 0 나왔다고? 앞에 게 0이니까 x 더하기 2a가 0, 그 얘기는 x는 마이너스 2a 하나, 또는 뒤에는 x 빼기 2b가 0, 이걸 풀면은 x는 2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a 또는 2b 되겠죠. 사실 뭐 지금 하는 게 생소해요? 처음 봐요? 아니지? 뭔 말인지 알겠지? 10단원은 뭐라고? 그냥 서비스 컷이에요. 서비스 컷. 알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다. 2번 AB x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x 빼기 ab는 0. 단 AB는 0이 아니다. 이게 붙은 이유는 이제 여기 2차항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니까 A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수분 2차 방정식이잖아. 인수분 해봐야지. 곱하면서 AB니까 하나가 A고 하나가 B인가 봐. 어떻게 써야 될까 봤더니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엇갈리게 A, B 이렇게 하나씩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죠. 그리고 부호를 본다면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그쵸? 더하기 B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치? 그러니까 A제곱 쪽에서 음수 쪽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해가죠? 실제로 인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X가 하나씩 있는 거니까 AX 더하기 B와 BX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가 0 나온다. ax 더하기 b는 0,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도 하나 나올 거고요. 또는 bx 빼기 a에서 0 나온다. 여기서는 x가 얼마? b분의 a가 되겠죠. 답은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딱 봐도 알겠지만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보다시피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문자가 좀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3번은 어때요? 3번 쓸데가 없다. 3번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x제곱에 더하기 3의 절대값 x 빼기 1 빼기 7은요. 아까 절대값 하나짜리 배웠는데 저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랑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 그치? 무슨 얘기야? x 빼기 1이 0 이상일 때와 x 빼기 1이 0 미만일 때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 결국 x가 1 이상인 경우고, 그치? 두 번째는 어떤 경우? x가 1 미만일 경우예요. 각각 식은 달라져요. 그쵸? 1 이상이면은 이게 양수값이니까 절대값이 그냥 툭툭 벗겨지면서 3x 빼기 3이 될 거예요. 그쵸?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에 더하기 3x 빼기 10 되겠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이거 2, 5 뿔만 인수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아닌데 반대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X구나. 그치? X는 2 또는 마이너스 5 나오겠네? 답이 두 개가 나왔지만 둘 다 답일까요? 과연? 나온 답은 항상 뭘 해야 한다? 이 범위에 있는 수여야 돼요. 그래서 2는 1 이상이니까 맞는데 마이너스 5는 1 이상이 아니죠? 이건 이제 지웁니다. 해서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이제 절대값이 음수죠. 그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그럼 앞에가 x제곱이고 빼기 3x고 마이너스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되겠네. 그치? 능력권 1, 4 마뿔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올 건데요. 두 숫자 중에 무슨 숫자? 1보다 작은 것만 해가 돼요. 1보다 작다고 생각하고선 이 식을 바꿔서 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정식 역시 1보다 작아야죠. 해가. 그래서 얘만 답이 되고 얘는 지우는 거죠.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는 2가 답이 되고 2번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므로 정답은 요거 또는 요거 두 개가 됩니다.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기 연습을 했다면 앞서 배웠던 거랑 합쳐서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의 2차 방정식을 풀자 정도가 그나마 고등학교 수준이 되는 건데 거의 안 배우긴 해요. 기본 문제 7-5번. 요게 이제 고1 레벨의 이제 2차 방정식이죠. 1번 루트 2 빼기 1의 x제곱 더하기 3 빼기 루트 2의 x 더하기 루트 2는 0을 풀어라 이겁니다. 개수가 맨날 여러분 했던 게 아마 정수 그리고 기껏해야 분수와 소수까지였을 거예요. 그동안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쵸? 근데 지금과 같이 이제 무리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개수에. 저거 어떻게 푸나요? 하면요. 우와! 인수분해를 시도해봐야 되거든, 사실? 인수분해 저거 돼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된대요, 저게. 인수분해가. 네? 이만큼 나오려면 한쪽은 1이고 한쪽은 루트 2 빼기 1이면 돼. 루트 2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1을 쓰자. 그래서 뿔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봐.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오냐 이게. 2 빼기 루트 나오지, 그치? 이거 보면 1 나오고, 그치? 더 해봐, 뭐 나와? 3 빼기 루트 나오지, 그치? 또 나오네. 오 나왔어, 그치? 그럼 된 거잖아, 인수분해가 저게. 그래 안 그래? 하나는 1x 더하기 루트 2로 또 하나는 루트 2 빼기 1x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예요, 인수분해가. 앞에 거 풀면 x는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2.
뒤에 걸 풀면 x가 얼마가 나와? 이게 루트 2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치? 유리화를 해주는 게 낫겠네. 그럼 루트 2 더하기 1씩 곱해서 이렇게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 저거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정답은 얘랑 얘예요 라고 하기에는 인수분해가 너무 빡세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까?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방법?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입니다. 저기다. 근데 저 상태에서 근해 공식 쓰면요 이중근호가 나올 거예요. 이중근호. 근데 그 이중근호 푸는 법을 앞에서 배우긴 했죠. 우리가 기억나요? 이중근호 푸는 법? 그걸 이용하면은 근해 공식도 되긴 돼요. 저거를 고치고 근해 공식 쓸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개수가 3개가 다 엉망진창이잖아. 그치? 그럼 차라리 하나만이라도 유리화하자 해서 2차항 계수 요거 하나만 유리화한 다음에 근해 공식 쓰는 방법도 있긴 해요. 바로 써도 그건 상관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이래서 저거 하나만 유리화한다면 얼마 곱하는 거야? 루트 2 더하기 1씩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근해 공식 써도 되고요. 그냥 써도 되긴 해요. 그냥 써도. 일단 그냥 쓰는 거 한번 보여줄까? x는 뭡니까 하면 근해 공식에 의해서 뭐예요? 2a분의잖아. 이거지. 그치? 이게 강한 거. 2a분의 마이너스면 뭐야?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이겠네? 맞아 틀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이제 3 빼기 루트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냥 a, b, c 그대로 그 형식 쓴 거야 이렇게. 자 근호 앞만 볼게요. 근호 앞만. 앞에 거 저거 제곱하면 얼마야? 9, 11 11 빼기 6 루트 2네. 요거는 오구 이 마이너스 8 더하기 4 루트가 되겠네. 근호 아니. 이해 가니? 루트 아니. 그러니까 3 빼기 2 루트가 돼요. 보다시피 이해 갔죠? 여기에 근호를 붙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 뿔마 그 분모에는 2의 루트 2 빼기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거 바로 이중분호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분호네. 이중분호 푸는 거 배웠잖아. 더해서 3 나오고 곱해서 2 나오는 수 찾는 거예요. 1과 2죠? 근데 이게 빼기기 때문에 2를 그러니까 큰 수를 앞에다 쓰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얼마? 이게 루트 2 빼기 1 나와요. 루트 2 빼기 루트 1 이만큼 나와요. 이 파란색 네모가.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 이게 분자, 분모는 2 이렇게 분모. 이게 답이 2개 나온다는 거죠. 이걸 각각 정리한 게 저거 2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분명히. Understand? 이게 가냐고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중근호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추천하죠. 사실은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다시 인수분해가 별거 있어? 그거 아니고 곱해서 나오고 곱해서 나오고 대각선 곱해서 더한 게 가운데 있고 그치? 인수분해도 돼요. 근데 인수분해 난 못 찾겠어 하면은 근해 공식도 되긴 돼요. 대신에 이중근호가 나와요. 이중근호는 교과 과정 바뀐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이중근호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망할이죠. 그리고 이걸 곱해놓고 2차항 계수만이라도 정수로 바꿔놓고 푸는 방법도 있긴 해요. 이해감? 1번은 조금 그래요. 문제가 2번이 좀 더 낫죠.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어때요? 2번 문제는 이제 계수에 i 소수 들어가죠? ix 제곱 더하기 2 빼기 i의 x 빼기 1 빼기 i는요 을 푸시오. 얘도 인수분해 된다는 거거든요. 도저히 안 보여요. 그렇죠? 얘 인수분해 된다고 이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근해공식이라는 게 인수분해를 하다가 안 되면 시도하는 거기도 한데요. 그냥 잘 모를 때 써도 된다는 거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모를 때도 써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지금과 같이. 대신에 이중근호 나와서 그럴 뿐. 이것도 그냥 써도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2차 함계수만이라도 제발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정상화 시켜놓자 이런 거죠. 이제 뭐 곱하면 되겠어? 일단 i를 곱합니다. 그러면 저 i 제곱되니까 사라지겠네. 그치? 양변에 i를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해 가요? 그쵸? 여기 i 곱하면은 1 빼기 2ix 될 거예요. 이것도 이해 가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i 곱하면은 마이너스 i 플러스 1 빼기 i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이해 가요까지? 꼴 보기 싫죠? 뭐가 꼴 보기 싫어? 2차 함계수가 음수인 게 꼴 보기 싫죠? 그럼 또 마이너스 하나 더 곱하지 못 가질 거. x제곱 여기 바뀌겠네? 그럼 뭐 이렇게 쓸까? 2i 빼기 이렇게 쓸까 차라리? x 이거 바뀌겠네? 플러스 i 마이너스는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풀면 됩니다. 저 상태에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일까? 도저히 안 보여. 여기까지 보신 거 맞아? 어디냐? 안 보인다. 맞아. 아닌데? 틀린데? 개수가 틀린데? i를 곱했어. 이씨. 뭐 잘못 적었나? i를 곱했어. 2i. 여기 i 곱하면 2i인데 여기 플러스인데 뭐야? 여기다 i 곱했으면 2i잖아. 그치? 이렇게 되잖아. 놈의 새끼들 아무도 대답 안 했다니. 나쁜 놈의 새끼들. 이거 하죠? 저거 인수분해 되는 거 모르겠으면은 그냥 바로 그 형식 써도 돼요. 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해요. x는 뭐예요? 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하면 뭐가 되겠니? 여기가 2i 더하기 1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b하면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럼 2i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i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요? 저거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될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4i 더하기 1 되겠네. 앞에 거는 요거는 빼기 4i 더하기 4고 그래서 이게 i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사라져서 이게 1만 남어. 1만 남으면 1 아니야? 그냥 루트 1? 그치? 그래서 이게 2분의 2i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 가요? 그러니까 답은 나왔네. 이걸 플러스로 계산하면 뭐가 돼? 2i 더하기 2 나누기 2니까 i 더하기 1 나올 거고 그치?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2분의 2i니까 i가 되겠네 해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무리수여도 심지어 독소수 계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이어도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는 안 하던 거죠. 특히 루트 나오는 것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동안. 그쵸? 루트 나오는 것도 그동안 안 해봤던 건데 루트 나오는 것도 가능해요. 대신에 그거 하려면 보다시피 이중분호가 돼야 되고요. 독소수 i가 나오는 거는 이중분호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설마 이 근호 안에 i가 남는 걸 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냈다가는 또 이제 멘붕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개수를 조금 더 확장해도 근호공식 되니까 써. 이런 거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크게 개의치는 마세요. 그냥 근호공식 연습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 가죠. 다 못 푸겠구나. 되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놓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오늘은 7-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7-7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거 수업 중간에 짜기도 애매하고 좀 내용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7-7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7-6번까지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건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때 등장하는 pq는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a 더하기 bi라는 근이 하나 있대요. 여기서 등장하는 a, b, p, q는 모두 실수고
i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a 빼기 bi도 근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방정식을요,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실계수 방정식 이렇게 부를 거야. 실계수 방정식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 이해 가죠? 2차 계수는 어차피 1이고요, 실수. P랑 Q도 분명히 실수라고 문제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계수가 다 실수예요. 이해 가죠? 그런 방정식을 줄여서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죠? 계수가 실수뿐이면 근도 실근일까요? 이거 비슷한 거 니들 배웠어 이미 중3 과정에서. 뭐냐면 이런 거잖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여기서 말하는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다 유리수인 거지. 근데 얘의 근 중에 하나가 p 플러스 루트 q라고 하는, 이 p는 유리수인데 루트 q는 이제 무리수인 거지. 이런 모양의 근이 나왔어. 그러면 2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 다른 근은 어떤 값일까요?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요? 답이 뭔데? 답이 뭐요? P 마이너스 루트 Q.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이제 유사한 문제예요. 아니 계수가 다 유리수인데, 아우 씨, 왜 넌 유리수가 아니니 근이? 너는 왜 근이 무리수니? 유리수 범위 바깥에 있는 게 근이 돼버렸네? 그러면요 나머지 근이 이렇게 켤레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를 배웠어요. 아마 증명은 아마 안 했을걸요,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대더라 라는 걸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독소수라고 놓고. 실계수 방정식이면 당연히 근도 실수겠지 싶은데, 어머나 세상에 근이 허수가 나온 거죠. 허수의 근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 얘 뭐죠? 켤레 복소수죠? 네, 그것도 근임을 증명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걸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풀 겁니다. 3차 반응식을 주고선 근은 한 개만 딱 줘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근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 3개 중에 하나만 줘도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식의 응용 문제 풀 때도 풀 거거든요, 이 개념은. 꽤 중요한 개념이죠. 다시 한번. 실계수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허근이 나온 거예요. 허수의 근이. 줄여서 이걸 허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허수의 근이 나온 거예요. 허수의 근을 갖는다면 다른 근은 뭘까? 라는 거예요. 다른 근. 저수의 켤레 복소수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요? 이걸 이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증명은 이제 좀 단순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입해서 성립한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가요? 첫 번째 단순하게 증명하는 방식은 대입하면 근이니까 성립할 거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사실 원래 그쪽을 더 선호하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에 근이 z라 하면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그치? 당연히 뭐 성립해? z의 제곱 더하기 pz 더하기 q는 0일 거예요. 그쵸?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스킬 기억나요? 양변에 켤레 복소수 이렇게 취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요, 좌변은 어쨌든 복소수끼리 막 덧셈 한 다음에 켤레 하는 거지만, 원래 켤레하고 더하기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z의 제곱에도 켤레, pz에도 켤레, q에도 켤레는 0에 켤레 있어도 상관없어요. 켤레를 이렇게 다 찢어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Z제곱의 켤레랑 Z바의 제곱이랑 같다는 거 기억나요? 다시 할게요. Z제곱은 Z로 두 번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여기 켤레라는 얘기는 이 뜻이란 말이야. 그치? 곱한 다음에 켤레하시오랑 켤레한 다음에 곱하시오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결국 켤레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이거 아니겠냐고. 이해가? Z제곱의 켤레랑 켤레의 제곱은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처음 고치고요. 이것도 기억나죠? 두 개 곱한 거의 켤레랑 각각의 켤레 곱한 거랑 같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근데 아까 또 어떤 얘기냐면 실수는 켤레를 해도 뭐한다? 같아요. P랑 Q는 실수 아닌가요? 이런 거 켤레 해봤자 뭐예요? 다 그냥 PQ예요. 0도 실수기 때문에 켤레 해봤자 그냥 0인 거죠. 식이 어떻게 바뀌다 이번에는? 자리가 없네. Z제곱 바의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Z바 플러스 Q는 0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식이. 이해가요? PQ 제로에도 켤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수라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보다시피 이거 처음 저 방정식에 Z바 대입한 거 아니야 지금 모양이? 그쵸? 여기다 Z 대신 Z바 대입한 거 모양이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Z바도 근이 돼요. 보다시피 넣어서 성립하는 모양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Z바도 근이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I가 근이면 A 빼기 BI도 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을 해요. 보통 증명을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이거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별거 아닌 거 같지? 이거 되게 중요해. 두 복소수가 있는데 더해서 켤레한 거랑 켤레에서 더한 거랑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해 했는데 아마 처음 들을 때는 저게 뭐가 중요해? 저 정도야 뭐 껌이지 했겠지만 이런 식의 증명들 그리고 앞서 연습 문제 풀었던 것들 보세요. 다 그렇게 의면서 푼다고 그런 것들을.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증명 마치고요. 오늘 수업 끝.